여러분은 혹시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가계부도 꼼꼼히 쓰고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대부분 파악하며 쓸데없는 지출은 다 없애는 반면 누군가는 나이가 들었어도 젊을 때 하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 통장에서 쓸데없이 돈이 빠져나가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50살이 넘어가면 직장에서 최고 연봉을 받지만 55세가 지나면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55세까지 잘못된 돈 씀씀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에서 64세 임금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떠나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71.6%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도 굉장히 높고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재취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줄어든 소득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씀씀이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은퇴 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이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나름 좋은 회사를 취직해 잘 다니고 있었지만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정을 돌보고 바쁜 업무로 인해 소비 습관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도맡아 경제 관리를 했지만 아내는 그리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랴 5인 가족 챙기랴 혼자 외벌이를 해서 꽤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이 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집으로 퇴근하는 길 지하철에서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평소 긍정적인 성격이었던 이 씨는 이내 일단 소비부터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신경을 못 썼지만 우리 이제 아끼며 살아보자. 그 이후로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들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음식 식재료 값도 아끼며 남은 퇴직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요. 딴 데 알아보세요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환경미화원 취업에 성공한 이 씨는 그 이후로 돈 씀씀이를 아끼며 월급보다 과소비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작은 수레를 끌고 지난밤 동네 사람들이 남긴 소비에 흔적을 치우는 이 씨 할아버지는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일해야 하고 겨울에 따뜻한 장갑 하나 마음대로 낄 수 없지만 이 씨는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젊은 시절 소비를 너무 생각 없이 한 것이 후회돼요. 이제는 아끼며 살고 환경미화원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한 끼 식사로 뜨끈하게 속을 달래주는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씨 할아버지처럼 때가 돼서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소비를 줄이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55세 이후에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입니다. 물론 신용카드에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인 가족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지출하보니 고정비 지출하며 카드 실적이란 연계되는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몇 %를 받기도 하고 거기다 매달 150만 원의 실적만 쌓으면 월 8만 원의 할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체 없이 카드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전업주부이지만 1억의 주택담보대출도 무리 없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혜택을 잘 이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쇼핑이나 외식 등에 많이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나 절제가 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신용카드는 일찍이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돈을 절제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 돈을 이번 달에 미리 당겨서 쓰는 건데 한번 그 늪에 빠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자름으로써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달만 고생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가계부를 쓰면서 잘 관리해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유무라는 것은 핑계 하나일 뿐 어떤 것을 쓰든 근본적인 자기 절제와 조절력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소비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만약 가계부도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쓰는 점만을 잘 활용한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두 번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보험료로 연간 37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GDP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 세계 5위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험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보험은 존재합니다. 특히나 가족력에 따라 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집안이 간암에 취약해서 암보험 2개 들고 건강보험,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 하나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뇌출혈로 2번 수술하고 재활병원 2년 하고 퇴원했는데 그때 뇌출혈 진단비랑 수술 입원, 2~5천만 원 정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잘못을 적든 거라 월 2만 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당시 뇌혈관 질환보다 암에 대해 걱정을 더 많이 했는데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며 암,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 하나쯤 들어놓으면 걱정이 줄어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12년 전 가입한 남들이 다 욕하는 종신보험 상품에서도 지난주 갑상 선암 진단 수술비 8천만 원이 통장으로 바로 1시간 만에 입금이 되어 보험 들기 잘했다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정답이 없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가장분들이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집 한 채는 해주시고 가셨다며 그 계기로 어머니도 자기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에게 부담 주게 될까봐 요양보험까지 다 들어놓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분야에 따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험이나 마구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보험은 잘못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 직원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유튜브나 책을 보며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는 것과 안 하고 받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보험사 직원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지금 든 보험 중에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보험을 들기 전이라면 먼저 유튜브나 책을 통해 공부한 후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해보세요. 보험은 한번 들면 해약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들기 전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